네, 안녕하세요. 펭귄장입니다. 요즘 코인들이 다 죽을 쓰고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죠. 비트는 약세에 빠졌고 도미나스는 반등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런 증시는 오미크론과 여러 인플레이션 이슈로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장세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편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요즘 패턴상 증시가 이 자정 이후부터 이렇게 나락을 보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부디 조심을 해주시고요. 비트코인은 상승분의 절반을 되돌린, 회색으로 보이시죠? 0.5%, 0에서 100%를 올렸다가 50%로 이렇게 되돌림을 만든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되돌린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으나 바로 위가 박스권 상단인 60K이기 때문에 쉽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번 하락에 있었던 이런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를 이탈하는 조정인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봉상 RSI 상으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는 나올 수 있는 조정은 모두 다 나오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이 오미세고 변이에 대해서도 제가 델타 때도 그렇고 이런 변이종이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렇게 전파력이 높아지는 이런 진화를 할수록 정말 치사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건 델타 변이 때 이미 증명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영국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상반기고 이게 하반기죠. 그래서 감염자 수가 비슷합니다. 이 수치만 빼놓고 보면은 평균값은 비슷해요. 근데 사망자를 놓고 보면은 말도 안 되게 낮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파력이 높으면 치사율이 낮아진다는 약간 바이러스들의 이 진화에 평균적인 그런 상식들을 그냥 유지해주고 있고, 이번 오미세고가 아니라 오미크론도 비슷하죠. 전파력이 여기서 더 낮아지면은 이게 더 낮아질 거 아닙니까? 치사율이.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렇게 계속 전파력이 더욱 높아지면은, 일단 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치사율이 될 거고요. 여기는 전파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빠르게 퍼질수록 점점 더 치사율이 높을수록 이런 차트를 띄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질병들이 한쪽으로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높으면 전파력이 높을 수가 없고, 낮고 또 빠르게 퍼지는 전파력이 높으면은 치사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 그리고 이런 경향을 갖고 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바이러스는 제가 선을 그어 드릴게요. 마우스 포인트. 자,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이 선을, 이 중앙선대로 가장 최상위에 위치하는 질병이 정말 어떻게 보면 흑사병 같은 존재예요. 흑사병이 실제로 1억에서 2억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하죠.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코로나는 몇 명이었더라? 550만 명의 사망자가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빨간 박스 안에 있고요. 치사율은 조금 높은데 전파력이 그렇게 높아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조차도 예를 들면은 전파력이 높아지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치사율은 낮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스페니쉬 플루, 스페인 독감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알파 때는 이때, 베타 때는 이때, 그 다음 델타 때는 이때, 오미크론 때는 이런 식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가 그냥 흔한 감기 정도는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밑으로 치사율 낮아지면서 전파력은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경향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둘 다 높아진다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한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넘겨짚는 건 위험하지만, 저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영국이 아닌 한국 같은 경우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오히려 더 증가를 했죠. 사망자 수도 좀 약간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미국 같은 경향도 과연 치사율이 낮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런 틀린 케이스도 존재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고요. 그러나 보통 이런 수치가 전파된 뒤에
전파된 뒤에 2주부터 4주 뒤에 이게 치사율이 얼마나 나오냐 이걸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수치,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한 확정을 얻을 수가 있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좋을 거라는 데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설이 길었습니다. 이걸 매번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길게 풀어봤고요. 다시 코인판으로 돌아와서 자, 현재 메타상 흐름으로는 1번과 2번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3번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어질지 말지 정말 혼잡한 상태에 있고요. 오늘은 이 3번 현재 장세에서 또한 더해서 수급을 받는 코인 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NFT에서 웹3 저장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은 샌드박스와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NFT 장의 수급을 마친 뒤 밑에 날짜를 보세요. 수급을 마친 뒤 조금 상승세가 덜할 때 스토리지가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되겠죠. 그래서 수급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향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현재는 둘 다 조정을 받고 있고 차트상으로는 뭐 NFT는 조금 버티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다만 저장형 코인은 약간 뚫리는 형태로 모양새로 나타내주고 있어서 조금은 위험하긴 한데 일단은 장을 주도했던 테마가 이러하니까 다른 쪽으로 수급은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몰리고 있는 테마가 레이어2 테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본어로 나타내고 이 레이어2 테마 제가 업비트 차트에서 보려고 했는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바이낸스 차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는 대표적으로 다뤄드렸던 코인은 매틱, 폴리곤이 되겠는데요. 웹3 장세가 안 좋기 시작한 곳으로부터 수급이 돌아와서 자, 연속 양봉 랠리를 띄우죠. 밑에 날짜가 잘 안 보이는데 뭐 29, 28, 27 여기서 맞췄죠. 이때부터 웹3로 향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NFT, 웹3, 뭐 레이어2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매틱이 전고의 위치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늦게 말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저는 따로 매도가는 전달을 안 드리지만 저는 보통적으로 전고에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스토리지를 향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스토리지에 왜냐면 저항에 걸려서 내려가는 그 차트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10월 말 10월 31일에 피레침으로 꺾고 내려오는 이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는 일단 여기는 뚫었으니까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전고에 걸려서 받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전고의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겁니다. 조금 더 위에 올라갔더라도 여기에 그냥 저항이 걸렸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반등을 시작하게 되는데 또 다시 작게 2,900원에서 2,200원 조금은 크게 느낄 수도 있는데 또 한번 저항을 받게 되죠. 자, 이 포인트에 또 저항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때쯤 되면은 여기는 이제 끝났다. 뭐랄까 저항을 뚫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직전의 전고점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전고점은 이 포인트가 되는데 보통 마지막에 잡을 때는 일봉보다 4시간이나 1시간 봉으로 봐요. 그래서 좀 당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3월 4월이 되겠죠. 그리고 이 피레침보다는 종가 기준으로 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매도가를 건 구역이 4,420원에 매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도로 접근해서 최종 매도가 4,420원까지 다 매도를 했고요. 이게 지금 그냥 말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정말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보통 대부분의 이 매도가는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펌핑이 나올 때는 이 정도의 매도를 할 거고요. 만약에 이 정도 그려져 있다. 이거 애매하지만 한번 눌림목을 계속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거 패스하고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겠죠. 좀 욕심부리면 이쯤에 매도를 할 거고요. 우리가 매도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매도를 완료한 다음에는 좀 많이 눌리는 경향이 알트코인 쪽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사실상 NFT와 웹3 저장형만 말해도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매도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는 이렇게 만들어졌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매도가를 가져가실 때 분할 매도로서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잡아가셔야 되고요. 단타로서는 그냥 이 지점에 저는 매도를 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건이 벌어졌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매도 안 했으면은 그냥 들고 계시다가 이 지점 뚫리면은 매도하면 되시는 거고, 그 이유는 제가 이 매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스토리지를 보는 것과 같다. 왜? 일봉을 저가를 안 내리고 올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려졌을 때에는 약간 어센딩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패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비슷하죠. 차트를 볼 때 이 지점은 너무 오래전이니까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9월에 진짜 알트 대환장 파티 한번 하고 이 순간부터 저점을 내린 적이 없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지랑 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고, 잘만 수급을 좀 많이 넣어주게 된다면 결국에는 여기에 도전하는 위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서상 NFT, 웹3, 이 레이어2 이 테마 형식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지금 현재 레이어2 테마를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레이어 테마를 노리실 거고 레이어2 테마에서 종목을 여러 개 두실 거면은 폴리곤은 한번 포함시켜서 담아 보시고요. 저는 이번에 매도를 하고 다시 하단에 매수를 설정해 놨습니다. 기회를 줄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디까지 눌리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장은 좀 리스크 가져갈 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NFT 웹3 레이어2였고요. 그 다음 제가 레이어2 테마 다음에 이렇게 땡땡한 처리 테마가 있어요. 이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바이낸스의 거래대금 순위로 한번 봐볼게요. 테더, 볼륨순 보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뭐 비트위더 제외하면은 시바매틱, 솔라, 루나, 엠박스, 그 다음 보이는 게 뭐 샌드박스, 갈라 제외하고 리퀘스트, REQ 코인과 SFP, 세이프팔이 보이죠? 리퀘스트와 세이프팔, 세이프팔은 제가 런치패드 관련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코인에 대해서 뭐 내가 언급했으니까 많이 올랐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상승량도 좀 준수하게 나오고 거래 대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건 오전에는 좀 상승량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코인들을 좀 살펴보자면 제가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페이먼트라고 나오죠.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리고 세이프팔은 이미 영상에 다 나오죠. 결제 지원을 지향하고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자, 그런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코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약간 결제 제한 코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장세에서 부가적으로 나오는 장세는 이런 REQ, SFP, C98 같은 그런 지갑 형태의 코인들에 해당하고, 업비트에는 이게 아직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심화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업비트에서 메탈과 스와이프 트위터 눌러보거나 읽어보면은 자, 주고받고 지불 가능하고, 또 디지털 통화 플랫폼 이 메탈페이가 있죠. 네, 그래서 메탈페이를 여기 있네요. 메탈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스와이프의 경우에는 트위터 들어가 보면은 아마 메인 사이트에 카드가 페이먼트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장세가 바이낸스에서 나오고 있고 아직 업비트에서는 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바로 그냥 매수 박으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저도 매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매해 보실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레이어2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2 장세 끝나기 전에, 수급이 끝나기 전에까지는 활발하게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코인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조정장에서 활발하게 매매해 보실 코인으로는 레이어2 테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웃기라고 한 말 같은데, 저는 파일코인에 대해서 추천한 적도 없고 제가 차트를 봤을 때 계속 눌리는 형상이 좀 궁금했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니까 야, 저장형의 대장 파일코인은 어떠냐, 그래서 검색해 봤어요. 근데 중국 쪽에서 매도를 계속 압박한다는 내용을 들었었고,
실제로 차트가 그렇게 움직여주는 걸 보고 아, 여기도 중국이 좀 약간 묻어있구나 하고 그냥 바로 버렸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테마는 별로 없어요. 특히나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파일코인이 유망하냐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유망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많이 조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고요. 그냥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유예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추가로 아직도 포트에 대한 답을 못 찾으신 분들 있죠.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상담 받아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번 약세 끝나기 전까지는 레이어2 코인 단타 치시고 오늘도 편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한 줄 평입니다.